3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그간의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지어질 3기 신도시는 명품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3기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이라는 총괄적인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3기 신도시 청약 뽀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공급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그리고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행신참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에 날씨가 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지고 오늘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영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썸네일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2020년 청약 뽀개기 제1편 특별 공급편 고양 창릉 신도시를 중심으로 비록 창릉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경기도 하남 교산이라든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까지 모든 3기 신도시가 대동소이할 거예요. 결국은 창릉 신도시로 비록 설명을 하지만 본인의 각각 맞는 지역에 맞게끔 그냥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드릴 부분이 특별공급 제1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 총괄적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개념을 잡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 재생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청약 뽀개기를 할게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특별 공급 뽀개기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청약 뽀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요건 뽀개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약 저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이 뭔지, 민간 분양이 뭔지, 그리고 공급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미처 여기에다는 적어 놓지 못했지만 더 많은 청약 뽀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약 뽀개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3기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에 대한 많은 호응이 있어서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 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 공급의 종류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오늘 설명해 드릴 신혼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라는 특별 공급이 있고요. 다자녀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리고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 공급에 대한 분양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미리 보셔야 될 텐데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80%,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43%가 특별 공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것만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공공 분양회 같은 경우 30%,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20%가 특별 공급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들어서 손해볼 일이 없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죠. 이 개요를 보시면은 문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봐주십시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평생 일회하나여 하는 특별 공급을 말합니다. 그 대상 면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는 평으로 한다면 25.7평을 말하겠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둘째,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인데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은 30%입니다. 아까 그거 확인하셨죠? 공공분양 같은 경우 30%,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입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및 예부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자격 제1번은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자, 무주택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의 직계 존속, 위쪽으로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직계 비속,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그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을 말하겠죠.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전화가 자주 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요. 요즘에 창릉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과 관련된 문의가 정말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의 일일이 제가 대응을 못해 드려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는 거니까 앞으로 쭉 이어질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로 결혼하기 전에 각각 주택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혼인신고 전에 그 주택을 모두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경과 규칙이 있는데요.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분들, 그리고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에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은 1순위는 안 되지만 이따 뒤에 설명하지만 2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약 자격 무주택 구성원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 뭐냐면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하면은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택 공급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아까 직계 존속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아들, 딸,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고요. 형제, 자매, 형, 삼촌, 그 다음에 사촌 이런 것도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나 아우가 그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이 되겠고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20%입니다. 반면에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120%, 외벌이인 경우는 120%, 맞벌이인 부분은 130%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뒤에 표를 만드는 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근로자 가구 원별 월평균 소득은 보통 통사 한 5월경, 4, 5월경에 나타나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소득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18년도를 적용했는데 2019년도에도 크게 변화는 없겠죠. 우리 물가 상승률 정도의 급여 인상이 있을 테니까 월평균 소득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면 2019년도 부분은 제가 댓글 부분이라 돼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구 수별로 근로자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0%, 120%가 있고 120%, 130%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따라서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신혼부부인 경우 외벌이는 100%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만약에 3인 이상이라면 540만 원, 약 4인 이상이라면 610만 원 정도를 말하고요. 만약에 맞벌이라면은 만약에 5인 가구라면 800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은. 그리고 노란색 바탕에 있는 부분은요.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30%, 아까 3인 이하로 설명드리면은 120%는 640만원, 그리고 130%는 700만원입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청약 자격이 있겠습니다. 가구 원수 적용 기준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임신 중 태아수를 포함합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자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자산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요,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겁니다. 보면은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되어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동산,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표에 보시다시피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시가격을 통해서 이 합계 금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랑기준 가액으로서 2,799만 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을 또 충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약 자격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십시오. 단 동일 주택에 한해서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 일정상 특별 공급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일반 공급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특별 공급을 하시고요. 일반 공급의 가점제, 그 다음에 추첨제를 통해서 일반 공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청약 통장에 대한 조건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청약 통장은 이제 창릉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아파트 투유에서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인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합니다. 거기에서는 6개월 경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게 3기 신도시고 3기 신도시는 청약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으로 아마 지정고시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의 경과를 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은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공급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평형은 저축, 예금, 부금에 맞게 가능평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 날 출시된 상품이고요. 이런 부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묶어놓은 통장입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가입을 다 하고 있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 특화된 것이고요.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고요. 청약부금도 민영주택이지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별로, 평형별로 이거 예치 금액이 지금 다 틀리거든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해서 청약부금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경역시는 250m, 기타 시구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 400, 300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모든 면적에 대해서 만능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게 서울, 부산은 1,500만 원입니다. 기타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구는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 분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금액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청약 자격, 무주택 구성원, 그리고 청약 자격 두 번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 자격 세 번째 자산 기준, 그리고 청약 자격 네 번째 기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요 청약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먼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순위와 2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는 간단해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2순위는 뭐냐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됩니다. 1순위, 2순위는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부칙 4조 설명드렸죠.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 뭐 여러 조건이 있죠. 부책 조건. 그거는 무조건 2순위로 간다고 했죠. 그분들 모두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전부 2순위로 가요, 그냥.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정해놓고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배점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 그럼 배점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는데 그 배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점표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돼 있죠. 먼저 배점 요소를 볼게요. 미성년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라는 배점 항목을 갖고요. 이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놓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인 경우는 3점, 2명인 경우에는 2점, 그리고 1명인 경우에는 1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지역은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수를 말합니다. 임신, 입양, 전혼 자녀 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재혼인 경우, 입양인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점 참조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지역은요,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2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점, 해당 지역을 미거주하면 0점입니다. 거주지 우선 배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연속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거주하다가 한 3년 거주하다가 뭐 어떤 사정에 있어서 서울로 1년 갔었다. 그리고 다시 고양시로 들어왔다.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뭐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1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3년 플러스 지금 현재 1년 해서 4년이 되는 게 아니라 모집 공고일 현재로 역산해가지고 연속 거주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행정구역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은 3년 이하가 조금 우대를 하겠죠. 3점, 3년에서 5년 2점, 5년 초과해서 7년 이하는 1점,
예비 신혼부부는 0점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이것도요. 24회 이상입니다. 3점. 그리고 12회 이상 24회 미만은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2배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 대한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민영주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민영주택에 대한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배정을 하는데요. 기준소득, 아까 기준소득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신혼부부 외벌이인 경우 100%, 200%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처음 말씀드렸죠.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소득자한테 배려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75%를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5%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면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또 당첨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75%를 우선 배정한다 그러는데 기준소득을 넘어가는 나머지 25% 하고요. 여기 75% 우선 배정한 사람에서 탈락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순위를 산정을 해가지고 1순위, 2순위를 산정해서 또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순위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1순위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부칙 5조, 아까와 같은 거, 아까 초기에 설명된 부칙 5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2순위로 가죠. 자, 이렇게 1순위와 2순위를 만들어 놓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배점표를 만들어서 점수 높은 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 됩니다. 즉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거주자가 우선이 되겠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하남시가 되겠고, 그죠? 남양주시가 될 것이고, 부천시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건설되는 해당 주택 건설지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 되고요. 먼저 뽑힙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까지 쭉 훑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련 자료를 보시려 그러면은 제가 이 관련된 그 내용을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행신참존 블로그에다가 또 올려놓을 것입니다. 행신참존 블로그가 어디에 있냐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이쪽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또 만약에 이제 유튜브만 보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지화면으로 이렇게 놓고 정지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아까 자산기준이라든가 이런 표,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정지 화면으로 보고 캡처해서 보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 분양 물량은 많습니다. 공공 분야의 같은 경우
80%, 민간 분양은 43%나 특별 공급으로 풀리는데요. 특별 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분량도 또 그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30%, 민간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자, 개요를 설명드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개요는 대상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혼인 7년 이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지금 유지하고 계신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하나여 특별 공급하는 것입니다. 청약 자격은요.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횟수는 24회 이상이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청약 과열 지구는 당연히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그 다음에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앞에 표를 잘 보십시오. 국민주택은 100%,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가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외벌이는 120%, 130% 소득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자격 기준을 맞추는 자산 기준이 또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원, 그리고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당첨자 선정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되겠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동순위 경쟁 시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배점표를 적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을 합니다. 얼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합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은 자,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말하고요.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위 간의 동순위 경쟁 시에는 첫 번째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고양시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그 다음 순위로 뽑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자,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제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짧게 할 수가 없네요.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편집을 최대한 짧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영상이 길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특별 공급에서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또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좀 짧게 한번 특별 공급편 이어서 만들어 볼 테니 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람과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설정해 주신다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면은 바로 또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